JB타임즈. 더마과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경용 님이 건강검진 가는 길에 버스에서 듣습니다. 오늘도 삐딱한 촌철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일찍 가시네. 네. 무슨 검사 하시는지 대충 감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네. 검사인가요? 넘어갑시다. 네, 여튼 건강검진 잘 하시고요. 네. 버스에서 듣는다니까 혹시 기사님이 틀어주신 건가 하는 생각도 살짝 해봤는데요. 지금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은 방송이니까요. 네. 통영 비진도 해맞이 펜션님이 여기 통영 비진도는 하늘이 너무 청명합니다. 아침 일출도 아주 멋져서 종배님, 더마카님 그리고 촌철님들께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도 바다에서 일출 보고 싶어요. 네. 네. 비진도에서 시선집중 생방송 한번 하시죠. 일출 보면서 생방이라 그거 생각만 해도 죽이네요 해주셨는데. 그거 좋다. 낚시 방송 어때요? 낚시 방송. 그렇죠. 낚시는 아침에 하는 건가요? 제가 낚시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넘어갑시다. 네. 여튼 비진도에서 시선집중 생방송 하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개해드립니다. AS 타임 가시죠. 네. 네, 휴가도 못 간 더마카 AS타임 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만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원 개정안이 예상을 깨고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민주당이 출범한 2016년 이후 당무위까지 거친 안건이 중앙위에서 부결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JB, 왜 부결됐을까요? 이게 이제 그 과반을 넘겨야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못 넘겼다면서요. 16표 차이? 네. 그런데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컷오프가 있었잖아요. 네. 컷오프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당무위? 중앙위에서 이루어졌죠. 네? 컷오프가. 컷오프. 네네네.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그 컷오프 결과를 보면 친명 넷, 비명 넷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권리당원 투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친명 넷, 비명 넷 구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깨졌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게 컷오프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은 이 당원 부결로 연결이 된 부분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비대위가 바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1시간 만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당원 80조 개정안은 오늘 당무위에서 재상정하고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투표를 하겠다. 네,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또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던데요. 오늘 잠시 후 조홍천 의원 인터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의견 물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대통령이 언제 어디에 갈 것이다 하는 정보는 경호상의 이유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26일 동선 정보가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낮 12시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다른 회원이 가서 응원해드리겠다, 참석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원을 통해 아름아름 알려진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의도가 있기보다는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와 팬클럽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과거 보도를 통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유출된 경로가 이쪽은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추정이죠. 네. 그렇죠. 확인하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죠. 자, 이 점을 하면서 점검 포인트 좀 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뭔가요? 아주 결과적으로 절묘한 타이밍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나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 요인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등장했다. 이번 건만이 아니고요. 네.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사례가 또 불거진 바가 있었죠. 있었죠. 이것도 이 타이밍에 발생한 일입니다. 근데 두 건 모두 어떤 거냐? 논란, 더 정확히는 대통령실에 그리고 대통령에게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는 부정적 논란을 낳은 사례라는 겁니다. 네, 뭐 오죽하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26년 정치를 하면서 영부인 팬카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산하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던데요. 네. 앞서서는 기자들도 못 본 사진이 이 팬카페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5월에 있었죠. 뭐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통령실 방문한 그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민들레님도 여사님 제발 팬카페 중지하세요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 죄송이 아니라 유출자 문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저는 이것도 좀 그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게. 네, 뭐 사적 발주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공사 관련해서. 그렇죠. 이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은 항상 똑같았거든요. 보안상의 문제로 그렇죠.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네, 근데 보안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일정은 정말로 그건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밀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때문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경호처에 대해서부터 또 오히려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 경호처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호처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네. 해명은. 그렇죠. 도대체 경호처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경호처라고 하는 곳의 위상이 뭡니까? 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합을 해보면. 네, 저도 궁금해지네요. 자, 그런데 또 어제 나온 뉴스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비공개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는 그 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뭐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해가 심한 곳들을 다니면서 피해 주민들을 만나고 청소 등 자원봉사를 했다. 이런 건데요. 이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보니까 정보 출처가 여권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로 돼 있더라고요. 자, 보도를 타서 나쁠 것 없는 미담이기 때문에 정보 제공 또는 정보 확인을 해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이 또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오해냐? 이거 또 언론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오해. 하필. 네. 그래서 곱지 않은 시선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게다가 보도 시점이 앞에서 언급한 논란이 불거진 뒤잖아요. 바로 뒤잖아요. 그래서 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죠. 진화용 그리고 덮기용 내지 물타기용 언론 플레이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다시 또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여사의 업무를 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 저녁 뉴스들이 쭉 하던데 하지만 이거는 이미 대통령실 입장이 안 한다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에 출석해서 이미 관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멍이 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장현성 님이 당일날 정보가 유출이 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유출이 되었다면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반면에 강혜령 님은 이참에 대통령 부부 일정을 완전 공개로 하는 건 어떤가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 이건 너무 위험하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사후에 공개하는 거와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 공개는 어찌 본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대통령의 그러니까 어떤 일정을 소화했고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국민 보고 차원에서. 그런데 사전 공개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경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일정이 기자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기자들도 더 당황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유니콘님 비공개 봉사활동인데 사실상 셀프 공개 아닙니까?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1486님 대통령실 비서실에 엑스맨이 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라고 비장한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감찰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요. 네. 비서관급 이하. 그런데 그 감찰의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본다면 감찰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걸 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감찰 얘기를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찰은 뭐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주 감찰 대상이 언론과 자주 접촉했거나 이른바 윤핵관들이 추천한 인사다. 검찰 출신 참모들과 윤핵관 그룹의 암투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게 기강 잡기냐 권력 다툼이냐 뭐 이런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언론과 자주 접촉한 사람 뭐 하는 건 좋은데요. 팬카페하고 자주 접촉한 사람부터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거는 당연히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네. 대통령실의 답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를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먼저 업무상 배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를 위해 한우 등 포장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업무 추진비 2천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겁니다. 가격이 근데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치 잘라달라고 그래요. 또 다른 혐의는 허위 사실 공표입니다. 법인카드 의혹이 제기된 지난 대선 당시 배 씨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이런 뉴스가 일제히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의원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배 씨가 전달한 음식은 16건 180만 원 상당이고 부인 김혜경 씨죠. 부인은 배 씨가 사비를 쓴 줄로 알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 추진비 2천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건데 이재명 의원 측 해명은 180만 원 상당, 금액 차이도 상당하네요. 그리고 그것도 사비로 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네.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데 김혜경 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거란 보도도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미 짚은 바가 있었죠.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정말로 김혜경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다면 김혜경 씨의 시인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주목거리인데요. 네.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배모 씨와 뭐 실제로 이제 일을 했던 주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제보자, 이 주무관 사이에 오간 문자 내지 음성 대화 등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대화 내용에 김혜경 씨의 지시임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여러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건 간접 증거거든요. 중요한 건 김혜경 씨와 배 씨 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느냐. 경찰에 이걸 확보했느냐. 이게 결국은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재명 의원 쪽은 방어선 치기 차원에서 계속 김혜경 씨는 몰랐다. 또는 사비를 쓴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이 방어선을 뚫으려면 김혜경 씨와 배 씨 간의 직접 대화 사실 그리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인지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다. 요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국은 관심의 초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경찰이 배 씨의 영장에 횡령 혐의를 넣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지시 여부에 따라서 횡령의 주체가 바뀔 수 있고 이 부분이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던데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그게 송치라고 하는 게 이제 수사가 끝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로 넘겨져서 이제 검찰이 또 이제 검토를 하고 기소할지 말지를 이제 그 최종 결정하는 건 검찰이거든요. 네. 여기서 보강이 이루어질지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서 이재명 의원 측이 이제 사비를 쓴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180만 원이라는 돈을 액수를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이 직원 개인 돈 180만 원 사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또 지적을 좀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재명 의원 측이 이번 이 법카 의혹에 대해서 7만 8천 원짜리 사건이다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두고 어제 여야가 좀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흔히 이런 거를 네이밍 정치라고 하잖아요. 네. 수사랑 별도로 또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저희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잖아요. 프레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요것들을 맞춰 들어가는 데 있어서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소소한 사건인데 이렇게 그 먼지털이 하듯이 수사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깔기 위해서 네이밍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그래서 틀을 어떻게 짜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7만 8천 원 사건이란 네이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저희 JB타임즈 오늘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가 공교롭게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춘철님들이 이런 배우자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법무부가 등이라고 하는 한 글자에 의거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 늘리는 시행령안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입법 예고의 절차에 들어갔거든요. 지난 11일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모든 부처 및 관계기관에 검토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찰청이 22일에 가장 먼저 검토 의견을 법무부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1번으로 보냈다. 네, 내용이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는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내용이 세더라고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오?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행정 입법은 위헌 위법으로 무효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법무부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부 심기가 안 좋겠는데요. 법무부 내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검수완박 이후 수사 일선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경찰이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응엔 두 개의 문제점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거기에 동의하든 안 하든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가 된 법률이잖아요. 네. 이런 법률에 민주당 논리가 어쩌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법 내용과 법 절차의 정당성을 사실상 부인하는 시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다른 데도 아니고 법무부가. 네. 두 번째, 이 시각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 법무부가 정파적 사고에 빠져 있다라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법무부의 시각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나저나 시행령이 어쨌든 나왔고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행정절차법 44조를 보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제3항 행정청은 여기서는 법무부가 되겠죠. 네.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존중할까요? 네. 이어지는 사항.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경찰청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제로인 것 같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사항이 되는 건데, 그 경찰청의 의견 처리 결과는 경찰청에 통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궁금한데요.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를 하게 될 텐데 어떤 표현을 써서 통지할지가 참 궁금하다. 아, 네. 그것도 알려질까요? 모르겠죠. 아하, 경찰국 신설에 이어서 또다시 검경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까지 어제 보도를 탔는데요. 법무부가 어떻게 경찰청에게 말을 할지 좀 시선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고래님, 법무부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뭘로요? 위법부. 네. 큐빅동지님은 법무부가 아니라 법무부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제가 아니냐. 볼 때는 법무부는 법 실무를 담당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보면 법 평가는 부처 아닙니까? 법평부 어떻습니까? 법평. 아니, 법무부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장관이 어제가 취임 100일이었더라고요. 네. 평가 좀 한번 해주세요. 평가는 어제 그 기사 봤어요. 어떤 법무부 청사 앞에 막 꽃다발이 쫙 늘어서 있는. 아, 그러게요. 그 네. 꽃다발 위로 이렇게 출근하시는 모습을 봤죠. 네, 화해 산업에 상당히 지금 기여를 하는 경우인데, 자, 물론 지지자들이 있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에게 꽃다발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분석은 유튜브 청기노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30분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도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천기누설 예고하시라고 일부러 한번 여쭤봤습니다. 밑자락 깔아준 겁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네, JB타임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